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양주영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보험 영업 다시 보기, 보험 영업 다시 보기 3편, 보험 영업 다시 보기 3편에 해당하는 동영상입니다. 1편, 2편에서 저희가 보험 영업은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보험 영업은 1편, 2편에서 보험 영업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느냐, 인간관계가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것을 확장하면서 결혼식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인에게 찾아가지 않겠다, 뭐 또는 나는 인터넷으로만 하겠다. 한 가지만 고집하시면 한 가지만 고집하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김연아나 박찬호, 박찬호 세대가 아니신 분들도 있죠. 요즘에 메이저리그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는 1996년도 대학교를 다녀서 이때 박찬호를 참 주의 깊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떼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고집해서 보험 영업에서도 한 가지만 고집해서 떼돈을 버실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떼돈을 버는 것은 너무나도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 뭐 그런 면에서 결국에 인간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그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결혼식 하객 500명을 만드는 것이 목표 또는 장례식 나의 죽음에 울어줄 사람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 500명을 만드는 것이 목표. 이것으로 1년 후의 목표를 생각해서 한번 시작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보험영업의 솔루션이다, 해결책이다, 해법이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1편, 2편을 다시 좀 보시고요. 자, 오늘 3편에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수만 가지, 수십 가지, 수천 가지의 영업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골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경험에서 바탕이 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동화? 파랑새라는 동화가 그 벨기에 작가가 쓴 동화죠. 벨기에 작가가 한 100년 전에 썼어요. 한 100년 전에 쓰고 이게 노벨 문학상을 탔죠. 노벨 문학상을 탔던 작품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만화로 봤죠. 치루치루 미치루, 치루치루 미치루.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입니다. 치루치루와 미치루, 틸틸과 미틸 뭐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틸틸, 틸틸, 미틸, 마루치 아라치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요 틸틸과 미틸, 치루치루, 미치루 이 두 친구가 어떤 노파에게 부탁을 받죠. 파랑새를 요술을 부릴 수 있는 노파가 이들을 찾아와서 파랑새를 찾아달라. 파랑새가 그 병을 고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파랑새가 그 요술 노파의 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 파랑새를 잡아다 주면 새 장에 가둬다 주면 큰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 파랑새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치루치루 미치루가 파랑새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는 없는 4차원 세계로 가죠. 4차원 세계 하면 이상한 나라의 폴이 또 생각나고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생각나지만 지금 동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파랑새를 찾아 여기저기 떠납니다.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수만 곳을 다 찾아다니지만 결국 어느 순간 새 장 속에 파랑새를 집어넣기만 하면 파랑새를 넣기만 하면 다 죽어버리거나 또는 색이 변하죠. 다른 색으로 색이 변한다. 그래서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죠. 파랑새를 찾아다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죠. 잠에서 깨어났는데 뭐 크리스마스 쯤이었던 것 같은데 잠에서 깨어나는 게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잠에서 깨어나니까 새장 속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이 비둘기가 파랑새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파랑새를 옆집 할머니 딸에게 주고 이 딸은 병이 완치가 됩니다. 이것의 그 교훈은 행복, 우리가 찾는 행복, 파랑새죠. 이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멀리 돌아다니지만 돌고 돌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 내 옆에서 쉽게 말하면 행복은 내 옆에 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요. 영업의 성공 방법도 멀리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영업을 성공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수만 가지 강의를 들어보고 돌아다녀 봐야 결국에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일 수 있어요.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경우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번째는 사람이 싫어져서. 가장 많은 그 종류가 요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누군가 성공시켜 줄 것 같아서. 누군가가 본인을 성공시켜 줄 것 같아서 회사를 옮긴다면 그만두십시오. 때려치우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 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다 잘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 조직은 없어요. 그런 조직은 없고 결국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야 되고 회사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또 해당될 수 있죠. 자,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간혹 있고 대부분은 사람이 싫어져서요. 자기 위에 관리자가 싫어지고 또 자기와 영업하는 사람이 싫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도 싫어지고 또 더 좋은 것을 찾다가 보면서 이제 옮기는 건데 결국 누군가가 자신을 성공시켜 줄 것 같아서 행복을 찾아서 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회사를 옮기는 거라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길 원해서 바꾸시는 거라면 이런 건 없습니다. 파랑새는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마지막 경우에는 절대로 회사를 옮기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만 사람이 싫어져서 회사를 옮기거나 내가 꿈꾸는 회사가 아니어서 회사를 옮긴다면 이런 경우라면 고려를 해보십시오. 하지만 누군가가 성공시켜 줄 것 같아서 회사를 옮기는 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최선을 현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경제학 용어 중에 현재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블루버드, BIRD, 블루버드, 파랑새 신드롬, 블루버드 신드롬.
이 파란색 증후군이 뭐냐면 현재 그 자신의 일에 별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장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꿈꾸는 사람을 말해요. 행복만을 꿈꾸는. 자, 꿈꾸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구체적인 사실을 꿈꾸는 거지 막연한 행복을 꿈꾸는 건 아닙니다. 막연한 행복을 꿈꾸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봐야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봐야 그놈이 그놈이었고 이게 좋아서 갔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었고 이걸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회사가 나의 이상과 마음에 안 든다면 그런 이상을 채워줄 수 있는 회사로 가시고 사람이 싫어지면 정말 힘들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 누군가 성공시켜 줄 것 같아서 옮기는 거라면 절대로 하지 마셔라. 이게 3편의 핵심일 수 있어요. 핵심 얘기를 잡설처럼 했습니다. 자, 3편 본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편의 본 강의는 1, 2편에 예고한 대로 그 특별한 영업 방법들, 지금 분류로 나눠지는 영업 방법들 중에 하나를 가져갈 건데 요즘에 이제 뭐 컨셉 영업도 많고 뭐 온라인 영업도 많고 수많은 영업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개척 영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개척 얘기를 해보고 온라인 영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하죠? 두 개가. 비슷한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어요. 제일 먼저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개척 영업을 제가 한 방법은요. 저는 일정한 섹터를 정했어요. 일정한 섹터. 예를 들어 하루에 500집이다. 그러면 여기서 길 건너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자리까지 돌아오는데 500집. 이런 섹터를 정해서 하루에 500군데, 1000군데씩 찌라시를 들고 계속 방문했어요. 일정한 시간에. 그리고 일정한 요일에. 무슨 얘기냐면 개척의 방법 중에 수많은 개척 방법이 있지만 뭐랄까 어떤 컨셉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태아보험 또는 자녀보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산후조리원만 쫙 훑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전국의 산후조리원만 훑고 다니시고 전국의 세미나만 쫙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세미나를 하고 산후조리원 가서 계약을 받을 수도 있죠. 계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계약은 관리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힘듦. 관리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 계약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지인 관리와 연관이 되는데 1, 2편에 지인 관리와 연관이 되는데 결국 일정한 섹터에 500집을 방문하고 일정한 시간, 일정한 요일. 예를 들어 제가 월, 수, 금을 개척을 나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수, 금 아침 10시부터 이 집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삥 돌면 오후 2시에 끝난다. 그러면 제가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은 그 시간대에 그 집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개척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달,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지속했을 때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이 오니까 무시해요. 처음엔 무시하다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 아는 척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서 두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아는 척이 아니라 서로 인사, 또 왔어? 또 왔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석 달쯤 되니까 두 달에서 석 달쯤 되니까 나 자동차 너 자동차도 하냐? 너 화재도 하냐? 또는 너 실손하냐?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째가 되니까 이런 만기들이 돌아오고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의 건을 오전에 나가서 개척을 하고 받았던 내용을 오후에 와서 설계를 하고 또 이틀 후에 가서 다시 전달해주고 잠깐 상담하고 또 돌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더니 약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개척을 하고 약 4개월 정도 되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 장기 계약으로. 그래서 얼마나 했어? 엄청 많이 했냐? 라고 물어보면 이 개척으로 제가 계약을 한 걸 따져보면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 장기 임보험 기준이에요. 장기 임보험 기준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꾸준히. 물론 첫 달부터 계약이 쏟아지는 사람도 있고 둘째 달부터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어떤 개척 섹터를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는 미용만 갈 거야. 미용실만 갈 거야. 나는 학원만 갈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일정 섹터, 상업지구의 일정 섹터를 정해서 건물 타기를 1층부터 꼭대기까지 쫙 한다든지 요런 것들. 저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곳으로 갔어요. 자영업자들. 요렇게 해서 개척 성공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롭게 했던 개척이 뭐였냐면 병원 개척이었거든요. 병원 개척. 왜 새롭게 개척을 했냐면 여기서 한 500집 정도를 꾸준히 몇 달을 다니고 났더니 여기는 더 안 가도 내 지인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계약한 분들만 관리를 해도 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소개가. 계약 관리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가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한 번 갈 때 기존 계약들을 꾸준히 만났고 인사하고 커피도 얻어 마시고 이러고 돌아다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어디를 갔냐면 병원 개척을 갔어요. 어떤 병원 개척을 갔냐면 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낮에 안 가고요. 낮에 안 가고 한밤중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척을 갔어요. 새벽에 뭐 1시에서 3시 사이. 이때쯤 병원 곳곳마다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주로 돌았던 곳은 강북 삼성병원, 서울에 있는 강북 삼성, 그리고 녹십자, 세브란스, 그 신촌과 광화문 그 일대에 있는 병원들을 주로 돌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뭐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 있는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요런 곳을 갔죠. 응급실은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각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도 2달에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계약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약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주로 가져갔던 찌라시는요. 어떤 찌라시였냐면 여기 몇 호, 좋은 글 한 섹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뭐 퍼즐 있죠? 어떤 퍼즐이냐면 뭐 가로 세로 낱말풀이, 여기 가로 세로 낱말풀이, 그리고 요 아래쪽에 제 소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뒷면에는 또 뭐 상식 요 정도 넣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퍼즐, 지난호 답, 지난호 답이에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험 이야기를 넣었어요. 자, 이랬더니 이렇게 갔더니 요 퍼즐 갖다 주면 요 퍼즐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호에 또 보고 요렇게 보험 얘기 한번 보고 요런 식으로 찌라시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뭐 선물 같은 걸 주진 않았고. 근데 저는 어떤 컨셉을 잡아서 뭐 그 쫙 세미나를 하거나 또는 뭐랄까 섹터를 정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않고 훑고 다니는 영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훑고 다닌다고 표현을 하죠. 훑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초반에 뭐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힘들더라고요.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곳에 가야 돼요. 매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힘듦이 있어요. 근데 섹터를 정해서 개척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지인이 되는 거죠. 지인이 되고 반겨주고, 물론 절대로 반겨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가면 돼요. 그죠? 1편, 2편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 500명, 내 하객 500명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내 하객으로 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한테 굳이 가갖고 뭐 비굴하게 또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 대부분의 경우 무표정하고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훑고 지나가는 영업들보다는 차라리 개척을 하실 거면 내 동네나 또는 어떤 특정 섹터를 정해서 다른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쭉 한번 가보세요. 상업지구, 자영업자들이 많은 곳을. 식당도 상관없고 미용실도 상관없고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각 보험사들 원수사에서 가장 실적이 많이 나오는 탑 골드 멤버, 골드 멤버, 골드 멤버? 또 어떤 게 있죠? 뭐 고객 만족 대상. 어찌됐건 연도 대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척을 하는 사람이고, 이 개척은 동대문, 남대문 또는 어떤 상업지구를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개척을 하냐면 제가 얘기했던 이 개척. 섹터를 정하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요일에 꾸준히 돌아다니고 아는 척하고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대부분의 연도 대상의 멤버들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영업왕도 이런 식의 개천 영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결국에 이 지인 만들기다. 개척도. 이 개척 지인 만들기에 해당하지 않은 개척은 힘들 수 있다. 물론 왜 내가 하는 개척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피겨스케이트를 타면 김연아처럼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박세리처럼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박찬호처럼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훑고 지나가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지속력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성공하려면 훑고 지나가는 개척 형식의 영업을 성공하려면 계약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철저히. 그러면 기존 계약들이 전국에 깔릴 것이고 전국에 깔린 계약을 잘 관리하시면 그들에게로부터 또다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번 힘들게 하지 않아도 소개 영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세미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뭐 몇몇 분들한테 들어봤지만 계약을 하고 나서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안 받는답니다. 대부분이. 왜 안 받냐면 전화는 해지나 철회의 전화일 때가 많대요. 그래서 잘 안 받고 싶어 하고 겁난대요. 그런 신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아는 세미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계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개를 받을 수 있는 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훑고 지나가는 영업들은 한계가 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자, 온라인 영업. 한 23분. 지금 한 러닝 타임이 23분 정도 됐네요. 온라인 영업의 가장 큰 핵심은 블로그, 카페,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카스, 그리고 페이스북이죠. 블로그나 카페는 네이버나 다음이고요. 여기도 네이버 다음. 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있어요. 또 뭐가 하나 있지 않냐면 구글이 있어요. 여기 티스토리가 있다고요? 여기 티스토리가 있다고요? 티스토리? 뭐 있을 수 있죠. 있어요. 티스토리와 다음은 뭐 같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티스토리가 조금 더 어렵죠.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 자, 온라인 영업을 하시거나 개천 영업을 하시거나 개척이든 온라인이든 어, 기존에
기존 하던 영업 방법 있죠? 본인이 잘하던 영업 방법. 기존에 자기가 하던 영업 방법을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에 플러스 알파로 개척을 더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플러스 알파로 온라인 영업의 준비, 블로그 포스팅, 카페 포스팅을 더 하시는 거예요. 기존 하던 방법을 다 버리시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자, 영업 방법을 턴해보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 영업 방법으로 만들었던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을 관리하면서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것이 영업에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기존 고객 방법으로 계약 방법으로 안 되니까 다 버리고 넘어갈 거야. 뭐 이거 100% 잘못됩니다. 아니죠. 1%가 잘 될 수도 있으니까 99% 잘못됩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영업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찾아가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난 이걸로 성공할 수 있는 체질이야. 이런 건 없으니까 파랑새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자, 한 번 강의가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오늘 개척 강의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 4편에서 영업 다시 보기 4편에서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개척에 대해서 못한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개척 영업 마무리와 온라인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